1942년 커피숍에 앉아 과거를 회상하는 아름다운 반지를 낀 여인의 모습과 함께 영화는 시작됩니다. 막부인이라고 불리는 그녀의 진짜 이름은 왕지아즈. 1938년 영국으로 가버린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연극입니다. 그렇게 영화 초반부에는 애국심이 가득한 연극을 하는 그녀가 등장합니다. 학생 독립운동을 하는 광익민 동아리 선배를 만나게 되며 혈기왕성한 그녀와 대학교 동아리 친구들은 친일파 정보부장 이 선생을 암살하기로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선생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그녀는 더 큰 판에서 연극을 하는 것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아내의 유혹급 변장을 마치고 왕지아즈에서 막부인으로 변신한 그녀였지만 평소 의심이 많았던 이 선생은 홍콩 생활이 그에게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상하이에 돌아가고 말죠. 3년이 흐른 1941년 왕지아즈와 단원들은 다시 암살을 도모하며 상하이로 향하게 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스파크가 튀었던 이 선생과 왕지아즈, 이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며 그곳에서 격정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과연 조국을 위해서,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서 이 선생을 죽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헤더의 터닝 페이지 헤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야한 영화 시리즈 2편 영화 새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가장 야한 영화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 편은 조심조심 황금보따리를 푸는 것처럼 진행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야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성과 경계라는 제목의 영화 새끼. 즉 이 작품은 인간의 감성과 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가운 감독이죠. 지난번 헤더의 터닝 페이지에서 리뷰했던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를 연출하고 이외에 브로크백 마운틴, 헐크, 와우 장령 등등을 탄생시킨 이안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안 감독의 작품이 아닐까 싶네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개봉 당시 관객 수 186만 명을 기록하며 현재까지 역대 청소년 관람불과 외화멜로 흥행 1위라는 왕좌를 지키고 있거든요. 이 영화는 홍콩의 거물급 스타 양조위가 출연했지만 양조위보다는 탕웨이라는 신인 배우를 전 세계에 알린 작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1만 대 1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캐스팅 경쟁률을 뚫고 새끼의 주인공으로 발탁된 배우니까요. 실제로 카메라 테스트 때 캐스팅 디렉터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1942년 상하이 시대로 돌아가 실제 모델인 정핑루가 들어오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죠. 작년 개봉했던 김지훈 감독의 영화 밀정이 바로 이 영화를 참고하기도 했어요. 새끼는 2007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과 촬영상을 수상했으며 대만의 금마장상에서는 감독상과 작품상을 비롯해 7개의 주요 부문상을 휩쓴 작품입니다. 그저 야한 영화로만 인식되는 영화 새끼.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은 이 작품에는 과연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함께 알아봐요. 야한 스토리와 충격적인 결말로 잘 모르셨겠지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장혜령의 소설을 영상화한 작품입니다. 탕웨이가 맡은 왕지아즈의 실제 모델은 1940년 2월 22살의 나이에 총살당한 보조개가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던 정핑루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당시 중국을 점령한 일본이 세운 친일 정부 왕징웨이 정권의 고위층 딩모춘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에게 접근했지만 암살에 실패하고 정체를 발각당한 뒤 총살당했죠. 영화에서 왕지아즈가 일본어를 배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핑루는 어머니가 일본인이라 실제로는 일본어에 능숙했다고 해요. 그리고 딩모춘도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에 친일 혐의로 국민정부에 의해 1947년 7월 난징교도소에서 46세의 나이로 총살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영화 새끼는 소설을 영상화한 작품이지만 이야기 자체가 실제 역사를 모델로 하고 있기도 하고 과거 전쟁이 만연했던 우리의 삶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정치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한 개인이 혼자 헤쳐나가야 했던 공포와 괴로움을 묘사한 굉장한 심리 묘사를 엿볼 수 있는 명작 영화입니다. 왕지아즈는 중국 광동 광저우 출신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홍콩으로 넘어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사람이 홍콩으로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력과 뒷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이 말은 즉 어느 정도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난 여성이었기 때문에 홍콩과 상하이에서 고위층 부인 행세를 했던 일이 가능했던 것이었죠. 아무나 쉽게 스파이가 될 수는 없었겠죠. 그렇다면 영화 제목이 어째서 새끼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어릴 적 이 영화를 처음 접하고 제일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많은 분들이 새끼를 보았던 이유, 충격적인 정사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영화 속에서는 총 3번의 정사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벨트 결박신, 두 번째, 3년 후 재회신, 세 번째, 눈 가리고 하는 씬, 이렇게 3부분으로요. 매우 심하게 폭력적이었던 첫 번째 씬은 촬영 당시 콘티에 없었던 장면입니다. 평소 착하고 선한 역할만을 맡았던 양조위 스스로 연출해냈던 장면이었죠. 배우 스스로가 만들어낸 장면이라고 해서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강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관계였지만 오히려 왕지아즈는 웃습니다. 이 선생이 치고 있던 바리케이트, 그의 경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첫 번째 씬은 영화의 제목 새끼의 개, 완전한 경계를 묘사한 장면입니다. 상하이에서 다시 만난 왕지아즈와 이 선생. 그렇게 두 번째 재회씬은 이 선생의 단단한 경계가 그녀와의 육체적 감성으로 인해 풀어지는 것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개와 색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두 사람의 관계를 묘사한 아주 멋진 장면이죠. 완전한 색을 띠고 있는 마지막 씬은 영화 새끼를 선택한 많은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준 장면입니다. 왕지아즈를 믿지 못해 벨트로 결박시킨 뒤 폭력적인 관계를 나눴던 첫 번째 씬과는 달리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신의 눈을 가리기까지 하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씬은 이 선생이 그녀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를 보여준 장면입니다. 항상 암살의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부인조차 믿지 못하는 남자가 눈을 가리고 모든 경계를 허물었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그녀에게 믿고 맡길 정도로 그 누구보다 왕지아즈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셈입니다. 영화 후반부, 이 선생은 그녀에게 아름다운 핑크색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크고 아름다운 반지를 받고 좋아하기는커녕 동공지진이 오게 되고 자신의 임무를 잊고 이 선생에게 도망쳐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는 그의 2마디 때문이었죠. 난 다이아엔 관심 없소. 반지를 낀 당신 손을 보고 싶었지. 그러자 그녀는 말합니다. 누가 반지를 노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 선생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你跟我在一起. 당신과 내가 함께 있잖아. 라고요. 이 2마디에 그녀는 모든 이성의 끈을 놓게 되죠. 사실 왕지아즈는 자신은 결국 죽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했던 이 선생은 살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가장 로맨틱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생 역할을 맡은 양조위가 너무 열심히 뛰어서 웃겼다는 평도 많았지만 자신의 체면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나 헐레벌떡 뛰었다는 것은 이 선생이 자신을 배신한 여성의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를 철저하게 믿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왕지아즈는 이선생 암살 실패를 대비해 독약 캡슐을 항상 지니고 다녔지만 암살을 도모했던 동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겼기 때문에 독약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영화 중반부 왕지아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다가 사로잡히는 건 내가 되고 말 거예요. 점점 두려워져요. 라고요. 다른 여성 스파이들이 과거 사형당했다는 이야기에 동아리 선배 광희민은 왕지아즈가 임무를 그만두게 할 것을 우선생 리더에게 부탁하지만 우선생은 자신은 이미 가족을 모두 잃었다며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이 장면은 조직과 사회 속에서 개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희생되어 왔는지 그 이야기를 묘사한 장면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더 이상 이성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개인의 심리 묘사를 탁월하게 보여준 대사가 바로 이 부분이죠. 영화 새끼는 끊임없이 경계와 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왕지아즈가 스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이 선생은 부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답하죠. 이 선생 또한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왕지아즈가 스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요. 이처럼 경계와 의심은 이 선생과 왕지아즈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있죠. 그저 야한 영화로만 알고 있었던 영화 새끼. 새로운 점을 조금 찾으셨나요? 이 영화는 제가 이안 감독의 영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해요. 볼 때마다 집을 한 바가지씩 흘리는 것 같아요. 영화 새끼, 저의 한 줄 평은 사랑과 욕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에 갇혀버린 당신과 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야한 영화 시리즈 2편 영화 새끼.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